오늘은 부동산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구독을 해 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부동산에 처음 입문을 해서 고생을 하고 처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했던 그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방법은 누구나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부동산 공부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을 좀 따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부동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해서 처음 부동산에 일을 했을 때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에 입문했던 때가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많은 고민을 했죠. 어떤 고민을 했냐면 부동산 이제 창업을 해서 중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취업을 해서 취업 생활을 할 것이냐,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23살,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멘토라고 하는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오픈했느냐, 결국에는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픈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도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했거나 이러한 부동산의 전반적인 지식이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중개업소 사무실에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상가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제가 그 상가 컨설팅 회사에서 한 2, 3년 정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제 부동산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바탕이 됐던, 그 기본기를 다졌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시작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옆에서 안타까웠다고. 그때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 옆에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부동산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일단 제가 부동산 상가 컨설팅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IMF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이겨내면서 이제 햇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양도세 완화라든가 부동산 규제책을 이제 펴게 되고, 그리고 창업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외환위기 때 많이 사업에 실패했던 분들 또는 퇴직했던 분들이 그 퇴직금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상가 창업을 많이 했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가 컨설팅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그런 강남의 제과점이나 김밥 관련된 분식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뽑은 사수분이 계셨는데, 그 사수분께서 이제 저를 뽑으면서 첫 번째로 저한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제 주 업무는 뭐였냐면,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네요. 제가 진짜 그 구두발로 진짜 서울 시내에 있는 10대 상권, 종강역, 종로역, 역삼역, 노량진 해가지고 안 가본 상권이 없었습니다. 구두발로 그 상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상권 분석을 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사수가 저한테 시켰던 일 중에 하나가, 사무실에 오면은 무엇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매일경제신문을 보셨는데 독단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을 스크랩하는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그 신문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문을 보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마음대로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그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매체를 사용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신문을 보면서 부동산을 접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요.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면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면은 수백 건, 수천 건들의 서적들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화해라. 만약에 내가 100억을 벌고 싶다면 100억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써가지고 시각화해서 내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그 문구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각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이 시각화된 부동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시각화시켜서 하는 공부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했던 신문을 봤던 거와 똑같이 지금도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희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제신문을 매일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 또는 일이 있어서 3박 4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문이 그대로 제 서재에 쌓여 있습니다. 3장이. 그럼 시각화돼 있죠. 제 아내가 그 신문을 매일 곱게 이렇게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나 정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신문을 보는 이유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함. 시각화를 시키고 그 시각화된 정보를 꾸준하게 매일같이 습득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는 게 더 좋지만은 일단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같이 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접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좋은 아파트 청약 물량이 있으니까 이 청약 물량에 청약해서 당첨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서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임성배 TV를 봐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아졌고 내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구나, 배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당첨된 부분들을 통해서 또 지식을 쌓고 그 지식 이면에 있는 부동산 재테크라고 하는 부동산과 친해져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봄으로써 내 삶이 변화했구나, 행복한 삶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하시는 고수분들, 중수분들 모두 다가 다 이 부동산 공부 방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해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나 방법들을 시각화해라.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을 매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스크랩을 하면서 매일같이 시각화를 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서재에는 수십 권의 책들이 보이는데 쌓여 있습니다. 이 책들을 제가 읽어야 하는 책들, 중요한 책들, 또다시 읽어야 하는 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쌓아 놓음으로써 이 책들을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내가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제 가방, 제 차에도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남을 때 그 책들을 보면서 시각화한 내용들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드린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본 내용들, 내가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공부한 책의 내용들을 그냥 매일같이 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한테 습득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하나의 신문 기사를 읽어도 나와 연관된, 내가 A지역에 사는데 이 A지역 인근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역사가 생긴다,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생겼을 때 이 역사가 생김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지, 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이 주변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이면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이 하나하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댓글들 중에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 나이가 50대입니다. 60살입니다. 65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댓글들이 수십 개가 넘게 달리는 것들을 제가 보는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60살이 됐어도 70살이 됐어도 내가 부동산에 대한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분은 20대에 꿈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력하지 않는 20대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서 초수와 고수를 떠나서 제가 하는 이 시각화에 대한 공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